수요일장의 아시아 증시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각자작이 펼쳐지고 있죠. 일단 공통점은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재개, 뒤따라 AMD까지 반열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체스트가 지수를 밀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 0.2% 소폭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미국 증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듯 싶습니다. 시장을 끌어줄 이슈가 부족한 가운데 금융주들이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보험이나 은행 같은 금융주 단에서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되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덕분입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상해지수. 그래도 3,500피는 지지해주나 싶었는데요. 현재는 3,500선 아래로 내려와서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미중 간의 협상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면서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현실화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분위기 뜨거운 홍콩 증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항생 지수가 데일리로 볼 땐 몰랐는데 최근 3개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정말 우상향 곡선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는 23% 이상 상승했고요. 3개월 내 최고치 경신은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지수가 어제 마감 기준으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 마감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우선 알리바바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재출하 소식에 2%대 상승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효자 종목이죠. 팜마트의 목표가는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시티은행이 라보브란 인형으로 유명한 팜마트의 목표가를 기존 대비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배경으로는 실적 견조를 꼽았고요. 최근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인 점 체크해보시죠. 항생지수 강했던 오전과 달리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 24,800피를 뚫어냈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죠. 이 시각 현재 약보권 내에서 24,58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뉴스가 나온 인도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인도에서 첫 번째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테슬라가 판매 둔화를 겪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는 그동안 다양한 보호무역 장벽 탓에 해외 기업 진입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인도에 이번 달 말이죠. 두 번째 쇼룸을 오픈하고요. 현지 인력 채용과 물류 창고를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인도 시장 진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인도 증시입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는 0.2%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 개방에 의향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절대 개방하려 하지 않는다. 단단히 지금 찍혀있는 일본 소식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움직임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일본?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횡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오전장이 35엔 하락한 39,642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전일 미국 다우지수의 하락과 ASML이나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달러엔 환율이 1달러 148엔 후반대까지 엔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리먼 사태 이후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지금 돈 푸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경계감이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야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향후 감세나 재정 확대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재정 부담 증가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고요. 둘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한 점도 주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 장기금리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소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국채금리 자체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민당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재정 확대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다소 금리는 좀 안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반대로 야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거나 의석수를 크게 늘리게 된다면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정책 추진 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되면 이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채권 매입을 좀 늘리는 이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정리하자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본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책임님, 혹시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그림인데 이번 참여연 선거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협상이 확 물꼬가 틀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자민당이나 이시바 총리나 19일에 베센트 장관이랑 실무적인 얘기 합의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선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지율 저하라든지 아무래도 뭐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 주 이후로 결과 타진을 좀 미룰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대표 자동차 업체 닛산은 좀 구조조정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공장 5개 중에 2개를 2028년까지 폐쇄를 하고 또 미국 공장에서는 혼다 차량을 생산하는 협업에 나선다.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강력한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실적에서도 약 45억 달러 규모의 큰 손실을 기록을 했고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산기지 17곳 중에서 7곳을 폐쇄를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본 내의 핵심 공장인 건 가나가와현에 있는 오파마 공장인데 여기를 폐쇄를 하고 인력도 글로벌 기준으로 2만 명 감축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닛산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전략적으로는 앞으로 닛산 차는 독자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기업과 협력해서 이 모델을 좀 전환하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미국의 미시시피주 캔턴 공장에서 이제 혼다 차량을 위탁 생산하겠다 이런 방침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즉 설비 활용을 좀 높이고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긴 한데요. 닛산은 구조조정과 함께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전기차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점이었는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 좀 확대하고 폭스콘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기차 중심의 글로벌 전략이 좀 본격화된다면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